네, 안녕하세요. 자, 9월 19일 오전 2시 17분입니다. 예, 새벽입니다. 이 영상은 점심때 그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올려드리진 않았지만 리플과 도지코인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시간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과 강한 코인 그리고 약한 코인,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좀 약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코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코인과 약한 코인 두 가지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웨이브입니다. 웨이브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추천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누가 봐도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추세도 그렇지만 상승력 같은 내용이겠죠. 상승이 강하고 추세가 강하다. 이 내용만 봤을 때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제가 이거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코인은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단기 급등, 단기 수익을 노리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실에 대한 수익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승이 크면 하락도 큰 법이고요. 상승이 크고 하락, 그리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어서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매매하는 방법은 당연히 눌렸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 자, 눌려서 매매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눌렸을 때에 자, 정확하게 이 자리다 이 자리다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차트상에 알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하나 더 빠지고 밑에 부분으로 빠지는 한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저점이다 생각했는데 시장이 밀리니까 다음 자리로 저점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수도 있어요. 이러한 변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변수 때문에 만약에 저점이다 생각했는데 빠지고 이 자리다.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가 있었다라고 해서 또 무조건 밑꼬리가 길게 생긴다라고 보실 것이 아니라 손절을 무조건 짧게 잡으셔야 돼요. 현재 위치도 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한 번 더 눌렸을 때 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손절은 분명히 필히 짧게 잡고서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 강한 상승과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코인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손절, 매수도 눌림, 그리고 손절을 반드시 잡고선 해야 된다. 근데 손절은 단순히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손절은 빨리 해야 돼요. 짧게. 이게 필수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강한 코인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리고 약한 코인. 코박 토큰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코박 토큰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코인들 중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그냥 바닥에 있는 상승을 전혀 못하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상승이 없다라는 것은 손절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모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흐름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보조지표 상에서도 그래요. 자, 상승이 적다, 강함이 없다라는 것이 보조지표 상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승이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상승을 못했다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저항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점이겠죠. 저항이 있다라는 걸. 그 대신 이제 장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이제 상승하는 강한 코인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죠. 상승 눌림에 잡아야 되고 눌림에 있어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하락 크기가 폭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짧게 매수,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에 대한 위치도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준을 잡고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약한 코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에 대한 저항. 하지만 알 수 없어요. 언제 튈지. 이거는 세력망음입니다. 언제 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그렇게 단점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장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이고, 두 번째는 모아갈 수 있다. 그래서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다. 상승하는 코인은 비중을 늘리면 안 돼요. 한 번 손실 나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한 번 자리를 잘 잡고 운 좋게 실력 좋게 상승을 잡아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도 날 수 있죠. 하지만 상승 하락은 동시에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 코인들은 모아갈 수 있고, 또한 모아가기 싫다라고 했을 때 안정적으로 기준 잡기가 좋죠. 네, 수평이죠. 이탈의 손절, 명확한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이용을 해야 되고, 어떠한 모양이 강하다, 어떠한 모양이 약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쉽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코인을 나는 빠른 기간 안에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상승하는 코인을 매매하는 게 좋고요. 비중을 좀 늘려가겠다, 좀 모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파동이 적은, 상승이 적은 코인을 매매하시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또 어떻게든지 단점을 굳이 찾아낸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끝도 없어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분명히 시청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다른 분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이 나오면 똑같이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강한 상승이든 약한 상승이든 빠지는 거 똑같다. 그러느니 나는 강한 상승을 차라리 투자를 하겠다. 올라갈 확률도 좋고, 그리고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한 상승을 하는 코인을 잡겠다. 개별적인 판단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반론은, 그러니까 좀 다른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하락장이 아니어도요, 상승장이든 횡보장일 때 이 약한 코인은 횡보를 합니다. 하지만 횡보라든지 약상승장일 때 이거는 급락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다 어떠한 단점만 끄집어서 낸다라고 하면 못 찾아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는 것에 있어서 딱 중요한 것을 생각하시고 그 기준에 맞게끔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코인과 하락하는 코인, 그러니까 상승력이 약한, 상승이 약한 코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그리고 그 차트에 대한 흐름 말씀드려봤고, 매매에 대한 방법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나한테 맞는, 심리적으로 또는 여유있게 매매를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